안녕하세요, 여름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유아 시작하기라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이 오리엔테이션 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리스트에는 유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사실 저도 전문 작가가 아니라 아직 초보 내지는 초보 딱지를 막 뗀 상황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강의라기보다 초보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제가 유아를 그려가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배워온 경험치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시리즈가 이제 막 유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것들이 유아를 그릴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나 기초적인 오일 그리고 붓, 그 다음에 재료 사용법, 그리고 기본적인 테크닉 같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유아를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때때로 직접 따라 그릴 수 있을 만한 간단한 것들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를 그릴 때 어디에 그릴 것이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유아는 일단 잠깐 내려놓고요. 제가 유아를 그리는 표면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여름매미의 그림 노트에서 주로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노트라기보다 스케치북이죠. 이거는 사실 믹스드 미디어 스케치북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유아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믹스드 미디어라서 종이가 두껍긴 한데요. 여기를 그냥 거기 위에 바로 그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젯소를 하얗게 칠해서 어느 정도 표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라 이렇게 젯소를 칠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표면이긴 하지만 젯소를 칠하는 이유는 물감이 오히려 그 뒷면에 번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표면에 너무 매끄러워서 오일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스케치북에다가 유아를 잘 안 그렸는데요. 특히 표면에다가 이렇게 젯소를 칠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젯소를 칠한 다음에 말리는데도 시간이 그래도 적어도 10분에서 15분,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요. 두 번 칠하면 이 많은 60장의 종이를 다 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젯소를 칠하지 않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쉘락이라든지 이런 표면이 드러나지 않게 코팅이 되는 것들을 뿌렸는데요. 쉘락은 너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표면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젯소로 하게 됐을 때 냄새도 안 나고 표면도 생각보다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케치북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칠한 다음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거는 좀 스페셜한 노트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시면 스프링 부분에 종이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종이를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쉽게 또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 종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말리는 동안에 또 다른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젯소를 칠할 때 한 장을 칠하고 또 이걸 떼내고 그 다음 장을 다시 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60장의 젯소 스케치북을 준비하는데 좀 편리해서 이런 종류의 스케치북을 그만 다음부터 이렇게 젯소를 칠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런 유아를 그릴 때는 이런 스케치북이 아니라 주로 이런 캔버스에 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보면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캔버스들이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 캔버스 뒤에 이렇게 스트레치 바가 있어서 이건 사이즈는 8x10인데 스트레치 바로 이렇게 스테이플로 찍어 가지고 탱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트레치가 된 이런 패널을 준비해서 여기에다 많이 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레치 바 이 나무 부분들이 좋기는 한데 너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모든 작품들을 다 명화로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버리고 싶은데 잘못 그린 것들은 다시 지우거나 그럴 때 이 나무까지 달린 것들을 버리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캔버스는 이렇게 한 롤을 사서 롤을 잘라서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필로 선을 그려서 제가 이게 8x10 사이즈인데요. 이 8x10 사이즈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여백이 조금씩 있죠. 이 여백은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이 나무 스트레치 바를 이용해서 제가 그려진 그림을 스트레치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는 이 여백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여백을 남겨둔 겁니다. 물론 여백은 마음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적어도 2인치에서 3인치 정도면 많이 남겨주시는 거고요. 저는 1인치 정도만 이렇게 남겼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스트레치를 나중에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쳤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캔버스가 원래 이 색깔이에요. 원래는 조금 누리끼리 하죠. 이런 캔버스에다가 이런 천에다가 이런 똑같이 젯소를 이렇게 발라서 하얗게 표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천 자체가 이렇게 까실까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젯소를 발라서 표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까실까실한 부분은 남아 있는데요. 이 까실까실한 그리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물감이 안착돼서 잡아주는 겁니다. 물감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까칠한 부분들이 있는 게 물감이 잘 안착되고 표현하는데 좋은데요. 비슷하게 이런 캔버스 패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뒤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에다가 캔버스를 똑같이 붙여서 본드로 붙여서 탱탱하게 붙여서 바른 거고요. 이거는 이 스트레치 바 적어도 4분의 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두께가 가늘고 얇죠. 그래서 보관하기도 간편하고요. 또 이렇게 캔버스를 직접 롤을 직접 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람이 불거나 보관할 때 조금 힘들긴 하니까 여기다가 그려서 보관을 해도 됩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저는 야외에 나갈 때 이거를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 캔버스 롤을 되게 많이 그렸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보관하기가 쉽고 또 하나하나 말리기도 쉽고 또 바니쉬를 하거나 작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이걸 잘라서 그림을 그려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표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나무 재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겉보기에는 둘 다 하얀색이지만 아까 그런 비슷하죠. 여기 캔버스 패널과. 하지만 이거는 나무에다가 직접 젯소를 그냥 2번 정도 칠해서 사포질을 해가지고 표면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캔버스를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붙인 거라면은 이거는 캔버스 자체란 천이 자체가 없어서 그냥 나무 표면이에요. 이 나무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되게 캔버스처럼 잡아주는 것들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감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편편하고 하얀 재질에서는 물감이 아주 잘 미끄러집니다. 붓을 썼을 때도 여기서는 조금 저항이 느껴지는데 좀 표면이 까실하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그냥 쭉쭉 미끄러져요. 그 말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칠할 때 물감을 아주 쉽게 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패널의 장점은 또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야외에 가지고 다닐 때 많이 쓰고요. 이렇게 A클립을 이용해서 야외 가서 야외 이젤에 붙여가지고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이런 나무 패널에다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은 뭐 이런 캔버스에 칠한 거랑 사실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색이 훨씬 더 강하게 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붓 컨트롤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왜냐하면 되게 미끄러운 표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잘 그려 놓으면은 되게 발색도 잘 되고 되게 나무 표면만의 되게 특이하고 좋은
저는 나무 패널 되게 선호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하지만 좀 준비하는 데가 비싸고요. 커다란 나무를 사와서 그것을 다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번거롭고, 뭐 톱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요. 그러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이거보다 저는 이걸 직접 잘랐지만 더 좋은 재질의 표면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진 걸로 그냥 가시면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의 나무, 이미 만들어진 나무를 그냥 사오셔서 젯소칠만 한두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젯소까지 발라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기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오일 앤 아크릴릭 종이가 있어요. 수채화 종이도 있지만 화방이나 이런 도구를 파는 데 가시면은 이렇게 오일과 아크릴릭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종이 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조금 되게 종이가 일단 두껍고요. 되게 빳빳합니다. 일반 A4지나 그런 종이랑 다르고, 또 제가 주로 그리는 이런 종이랑도 또 재질이 달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표면 같아요. 그리고 이 표면을 보면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마치 캔버스와 거의 흡사한 텍스처를 이렇게가 바로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캔버스에 그리는 것처럼 물감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런 텍스처가 거의 캔버스랑 흡사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올려서 칠할 때도 이렇게 종이가 많이 울지 않고요. 처음에는 캔버스를 이렇게 자르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거나 패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일 페인팅용 종이를 준비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가장 간편할 것 같고요. 전혀 뭐 오일 시작하고 오일 페인팅의 실력을 내려가는데 이런 표면들을 전혀 상관없습니다. 표면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고요. 발색이 다르고요.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표면들을 경험해 보면서 어느 표면이 나에게 제일 잘 맞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다 이렇게 발견해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리면서 이런 캔버스도 준비해 가고 이런 나무 패널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중에 작품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스트레치가 된 패널을 캔버스를 준비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치는 직접 하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스트레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스트레치 바도 있고 스트레치를 하는 어떤 툴 같은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이 스트레치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낱장으로 그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보관할 거는 연습용으로는 계속 보관을 하고, 또 이 중에서 너무 잘 나왔다, 꼭 이건 스트레치를 해서 작품으로 놔둬야겠다 싶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 스트레치 바를 뒤에다 대서 이렇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캔버스를 쓰는 게 보관과 여러 장을 앞으로 쓸 때 되게 용이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주로 이 채널에서 그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스케치북에다 많이 그리는데요. 비용도 싸고, 그 다음에 인물화 연습으로 이걸 다 채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연습을 할 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여러분 어떤 표면에다가 준비하고 그리셔도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이런 표면들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표면에 어떤 물감을 어떻게 올릴지, 어떤 붓을 써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이 채널 플레이리스트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름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